정봉재 정치쇼 4부 알쓸경제 알아두면 쓸데있는 경제 뉴스 더하겠습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미모만 있는 줄 알았더니 컨텐츠로도 승부하는 권혜리 SBS 보도국 기자. 안녕하세요. 예. 얼굴 빨개지셨어요. 잘 빨개져요. 예. 술 드실 때 멀쩡하던데 안 빨개지던데? 약간 특이 체질인가 봐요. 술 먹을 때는 안 빨개지는데. 아유, 파운데이션 많이 바르고 와서 그런 줄 알았던데. 그렇게 많이 바르지 않았습니다. 요만큼 발랐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 정철진 평론가님. 네. 암호화폐, 이 가상화폐 투기, 예. 과연 규제는 가능할까라는 주제를 뽑아왔습니다. 네. 지금 정부 규제가 이 지난해 말부터도 시작이 됐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작년 말 같은 경우에는 정말 금융위원장이 뭐 김동연 부총리도 그랬었고요. 이 정도의 광풍이라면 거래소 폐쇄도 마다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신년 들어서도 계속해서 연일 규제 대책을 내놓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은근슬쩍 한마디 던지는 게 과세. 결국 이제 세금 문제까지도 언급을 하고 있는데 차익에 대해서. 네, 번 돈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엔 그 과세 문제도 한번 집중적으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공 기자님. 네. 뭐 똥 했어요? 말할 시간이 되니까 막그 배를 예. 울리네. 죄송해요. 제가 늘 끄고 들어오는데. 예. 그런데 보면은 네. 규제한다 그러고 내용 싹 보면은 사람들 자기 듣고 싶은 보도만 듣는 거거든요. 네. 쭉 가다 보면 그래도 결국은 합법화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쪽으로 시그널이 가는 경우가 몇 번 있었어요. 네. 얼마 전에 지난주에 네. 또 우리 SBS에서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부정적으로 했는데 결국 또 그때 또 폭등을 하고. 그러게요. 저도 이제 그것이 알고 싶다를 잘 봤는데 예. 제가 어제 프로그램의 목표라든가 의도라든가 또 정확히 파악을 했는데 딱 다음 날 저도 와 봤더니 시장 반응은 뭐 조심해라 주의해라 이런 것이 아니라 그 팩트들 대화 도중에 뭐 3억이 올랐네 불과 이제 그런 팩트 하나씩이 쫙 퍼지면서 참 그런 것만 듣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또. 예, 그런 와중에 정부가 지금 규제책을 내놨는데도 그거 역시도 지금 안 될 것이다라는 쪽으로 굉장히 많이 규제책을 해석을 하고 발표할 있습니다. 때마다 이거 그 시장 반응은 오히려 그렇습니다. 활성화돼요. 예, 그래서 일단 두 가지 사안으로 일단 접근을 해보고 싶은데 예. 이번 주에 시작한 게 뭐냐면은 이제 금융위원회에서 가상계좌를 전체 다 열어보겠다. 특별 검사를 시작한다는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현재 시중은행 6곳에서 우리가 이제 거래소 회원가입 아이디를 하면 일단 가상계좌를 받고 거기다 돈을 넣고 거래를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일단은 금융위원회에서 이 가상 계좌들을 다 한 번씩 열어보겠다라는 겁니다. 아니 신규 가상 계좌는 지금 못 만들어요. 못 이제. 만들어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했던 것을 싹 받아다가 한다라는데 근데 크게 두 가지죠. 왜 이런 작업을 하느냐. 첫 번째는 언제 오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실제로 과세를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근거를 한번 파악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정말로 뭐 누구는 100억 벌었다, 20억 벌었다, 300억 벌었다라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정말 있는지 이제 그거를 사람으로 보는 거가 아니라 이제 계좌로서 일단은 확인해 보겠다라는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 이 가상계좌 특별검사의 핵심은 뭐 제가 들은 루트로는 이 증여라든가 이 탈세에 대해서 한번 파고들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 그런 불법적인 행위가 벌어질 수 있는 개연성이 무척 높잖아요. 첩보가 엄청 입수된 건데 아주 간단하게 우리 방금 전에 봉도사랑도 얘기를 했지만은 이게 이제 디지털 지갑이라는 게 있고 디지털 지갑의 어드레스 주소만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익명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있는 겁니다. 아버지가 뭐 막말로 비트코인 한 200억을 사요. 그런 다음에 그것을 아들 디지털 지갑 어드레스로 송금을 딱 해요. 그다음에 아들도 자기 돈을 일단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러면서 들어가서 벌었다. 예, 그러고서 차익을 하고 너 200억 어디서 났어? 내가 뭐 3년 전에 들어와가지고 이게 뭐 내 돈 1,000만 원이 됐다라고 얘기를 할 근거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추적하기 어렵게 이쪽 저쪽을 막 돌아다니면 실질적으로 너무 복잡해서 추적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첩보가 입수됐으니까 이참에 더 이게 거미줄처럼 왁 세탁이 되기 전에 일단 그 증여 부분에 있어서 좀 확인할 게 있어서 이 가상계좌를 열어보는 그런 작업에 돌입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요. 일단 그런 불법적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확인이 되면 그 증여를 불법으로 했다라는 것은 이거는 명백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그건 처벌할 수가 있기 때문에 처벌할 수 이거는 있고 또 가능한 과세를 거죠.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와 다르게 두 번째 수익에 과세, 대한. 네, 수익에 대한 과세는 이야기가 굉장히 조금 복잡해요. 일단은 이제 과세를 한다라는 것은 입법이 필요합니다. 이제 세법에다 넣어야 되잖아요. 과세할 수 있는 대상에. 가상화폐에 대한
지금 세법 규정이 하나도 없네. 그렇죠. 암호화폐라는 거가 대한민국 법 어디에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시작을 암호화폐란 뭐를 말한다라는 이제 정의부터 들어가야 되는 입법 과정이 필요한데 이것은 우리 당국의 목표와는 완전히 다르죠. 우리 금융당국이라든가 정부는 무시하고 싶거든요. 근데 법에다 그걸 규정한다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시장에다가는 합법화 시켜주는 시그널로 또 전달될 그렇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규제를 하면서 과세도 하겠다는 거는 사실 이게 서로 언어 도달인 거죠. 규제를 하려면 규제로 그렇죠. 가고 일단 화폐로 가치가 있는 것으로 인정을 해야 되는 건데 그다음에 과세가 예, 된다. 그거는 안 하면서 과세만 하겠다고 하면 당연히 근거 자체가 성립이 안 되기 네.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그래서, 굉장히 네. 근데 맞아요. 우리가 오늘 방송에 나가는 걸 듣고 또 시장에 안 좋은 시그널로 갈까 봐 제일 걱정이 돼요. 그래서 제가 얘기한 다음에 다시 좋은 시그널을 줄게요. 그래서 뭐냐면 그게 좋은 아니, 안 시그널일지 좋은 모르겠나. 시그널이라고 하는데 예. 결국 합법화되니까 해야겠네? 이런 식으로 그렇게 가면 오해를 하지 말고요. 예. 현재 상황을 제가 그냥 적나라하게 전해드린다. 예. 근데 1차 난국이 입법. 근데 입법을 했다고 하더라도 2차 또 장애물이 있는 게요. 과연 그러면 무슨 세금을 부과를 해야 되냐라는 겁니다. 일단은 이 암호화폐라는 것을 하나의 상품으로 본다면 이게 부가가치세거든요. 근데 이게 상품은 아니잖아요. 자본소득세로 봐야 되지 않아요? 그게 주식인가요, 그러면? 이게 주식 성격도 아니고 결과적으로 화폐로 보는 게 예, 맞죠? 화폐로 보면은. 예, 화폐로 봐야 됩니다. 예. 그런데 그럼 화폐 가격이 공연. 오른 거 아니에요? 예. 뭐 100만 원이 100억이 됐다라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달러의 환율 조절하면서 달러 사고 팔고 하면서 차익을 본 거거든요. 정답. 그거죠. 바로 예. 이게 환차익이 난 거잖아요. 화폐로 규정하게 되면. 예. 근데 여기서 맹점은 뭐냐면 우리나라는 현재 뭐 달러 외화예금이라든가 외화예금을 봤을 때 그 환차익 부분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해주고 있거든요. 하하.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은 오히려 더 합법화시키는 시그널로 가지 않냐 이런 그러니까 거예요. 그것도 있고 화폐로 인정했을 경우엔 형평성 논란이 나온다. 왜냐면 달러, 유로, 엔화는 환차익은 비과세 해주면서 비트코인, 리플, 이더리움은 화폐라면서 얘에 대한 환차익은 왜 과세를 하느냐라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첩첩산중인데 그래서 제가 독일의 사례를 하나 보면 독일은 이걸 기타 소득으로 빼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복권 당첨 같은 거다라고 기타 해가지고 소득. 왜 인정을 하되 약간 궤를 다르게 딱 넣기 때문에 중립지대 던져놓은 거네. 예, 일단. 그러니까 세금 걷어야 되겠고. 아하. 왜냐면 우리도 100억, 200억이 나왔지만 독일인 뭐 누구라고 할까 한스 같은 애도 지금 걔도 한 2, 30억 벌었을 거 아니에요. 뭐 100억씩 그쪽 독일 한스는 애들도. 누구예요? 독일인의 다 투자자 같은 한스. 애들도. 왜? 그러니까 독일 정부도 프랑켄슈타인 얘도 좀 벌었을 것 같아요. 프랑켄슈타인. 예, 독일 아니에요. 독일 아닌가 네, 걔는. 그러니까 예. 독일 정부는 그걸 가만히 못 놔둔 예. 거죠. 그래서 잽싸게 이제 기타 소득으로 해서 지금 세금을 괴벨스도 좀 벌었을 것 같아요. 괴벨스. 개별스 그런 차원에서 돈까지 벌면 안 되는데, 그분이.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죽었죠 괴벨스는. 다른 괴벨스가 있겠지 뭐 또. 안 있죠. 짓지 않을까요? 동명이인이 있네. 그래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제가 살아있다는 음모론도 세금 있고. 못 걷어라는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아. 힘든 점은 있다. 항목을 기타 소득이나 이런데 다른 나라 한 것을 보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쫓아라. 기획재정부 TF팀에서 예. 과세를 목표로 지금 연구 중인데 예. 제 기자 경험상 이렇게 TF팀 기재부에서 했다라면 어떤 식으로든 솔루션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어렵기는 하지만 정말로 투기 광풍이 이어진다면 과세를 하는 쪽으로는 갈 거예요. 우리 정부의 그동안 금융당국의 이제 행태를 보면은 이제 그런 점은 함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1월 4일날 우리 아들이 군대 갔는데 군대 가기 전에 아빠 애들 다 해요. 이거 진짜 문제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 그 애들은 막 이 투기성 이런 게 없으니까 너는 그랬더니 저는 막 돈 그렇게 버는 게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는데 다 안 되는 거야 주위에서. 대학생들은 정말 안 하는 친구를 못 본 것 같고 댓글을 이렇게 대학생 정말 보니까 많이 하고, 예. 노동에 대해서 환멸을 느껴요. 막 이런 노동 그건 진짜 막 자괴감을 느껴요. 이러려고 노동했나 막 하는. 왜냐면 거기서 벌었다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네. 손해 보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아니에요. 그게 약간 다른 게요. 최근에 한 설문조사 보셨으면 알겠지만은 이제 직장인 관련해서 예. 설문조사를 하나 했거든요. 근데 현재 10명 중 4명 정도의 직장인들이 이걸 투자를 하고 있다. 근데 우리가 대학생들 빼고. 이렇게 근데 나가면 네. 6명은 안 하는 6명 그럼 우리도 해야겠네. 이렇게 자꾸만 갈까 봐 이게 걱정이에요. 이게 정확히 뭔지도 모르면서 되게 예. 불안한 네. 거죠. 나만 근데 뒤처지나. 어쨌든 현실은 그대로 전해드려야 되니까요. 전해드려야 그런데 그 투자한 3명, 4명 중에서 7명, 8명은 수익을 봤다. 10명 정도가 그대로다. 손실을 봤다는 것은 100명 중 지금 한 8명 정도가 응답을 했어요. 근데 이게 아니야 거짓말일 거라고 하는데요. 차트를 보시면은요. 가령 비트코인이라든가 이더리움 차트를 보시면
짧은 기간, 단기간 1년 내에 우리가 추세대라고 하죠. 쭉 오르는 이 추세대에서 벗어나질 않은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손실을 누가 봤다? 물을 타면 다시 이게 수익이 됐다라는 거죠. 지난해 1년 동안 봐도 비트코인 1,400%가 올랐으니까. 그렇죠. 하고 그게 막 급등락이 없이 네. 갔기 때문에 실은 지난 1년간에는 이 통계가 맞습니다. 근데 제가 이것 때문에 하라는 게 아니라 그런 시절이 1년이 있다라는 건 이제 점점점 그렇지 않은 구간도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을 그리고 항상 인식을 하셔야 그래서 됩니다. 개미분들은 정말 손실을 보신 분들도 계시는 게 물을 탈 수 있는 사람은 자본력이 있는 사람이죠. 근데 버티지 못하고 폭락할 때 그러니까 자기가 필요한 돈까지 좀 끌어서 넣고 하신 분들은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나온 다음에 떨어지고 나면은 그러니까 자본력이 있는 사람하고는 이게 상대가 되지 않으니까 이건 좀 잘 생각을 해서 하셔야 네. 되는 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를 포함한 구투자자들 있잖아요. 네. 기존 주식, 뭐 선물 옵션 투자하시는 분들은 못 벌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신전 메커니즘이어서 이게 막 20대 이렇게 새롭게 투자라는 걸 접한 사람들이 그냥 추격을 막 하면서 근데 벌지. 이제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네. 거는 주로 이제 거래에만 초점을 맞췄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가상화폐하게 되면 가상화폐를 전 세계 1,200종 되고 그중에 한 600종이 거래가 된다는데 가상화폐를 제작에 몰두하는 나라들도 많이 있거든요. 네. 네, 뭐 러시아 제작 같은 그다음 뭐 곳들도 채굴인데 그래서 우리는 너무 거래에다 지금 함몰돼 있는데 제작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또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전문가들도 꽤 있거든요. 예. 그리고 우리 모 대학 같은 경우에 네. 뭐 어떤 연구소랑 합쳐서 코인 하나를 이제 냈는데 그게 이제 인기가 좀 있어야 되거든요. 마케팅도 그렇죠. 홍보도 뭐 한- 하고요. 예. 한 20위권 안에 거래 20위권 안에 들어야 되는데 도그 코인이라고 개 코인이 있는데 그건 또 지금 뉴스 몇 번 나오면서 또 투자자들이 붙어가지고 우리나라 가서 만든 거예요. 아니죠. 그 외국 사람이 만든 거예요. 네. 개 코인, 도그 코인. 그러니까 기존의 비트코인을 좀 나는 저게 싫어라고 해서 반대로 또 하나를 우리나라 사람이 만든 건 무슨 코인이에요? 아, 제가 이름은 정확히 모르는데 성균관대 연구팀이 어. 만들어가지고 지금 아마 예. 상장은 돼 있을 걸로 그럼 제가 알고 조선 있습니다. 코인인가? 우리도 네. 그렇죠. 좀 그래요. 개발 쪽으로도 힘써야 되는 건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권혜리 기자님. 네. 신용카드 내역 보면 3개월 뒤 경기 예측을 할 수 있다. 어허, 이거 아주 독특한 건데? 네, 이거 재밌더라고요. 아, 직접 취재한 게 아니고 아니, 제가 직접 취재했어요. 취재해서 네, 기사를 썼어요? 네 사실은 한번 썼습니다 기사를. 오. 그래서 이 재밌어서 아이디어 누가 낸 거예요? 이게 그 신한카드가 우리나라 카드사들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큽니다. 예. 2,200만 명이 가입을 되어 있는데 신한카드가 저도 가입했어요. 아 그러세요? 예. 네. 그러니까 그 2,200만 명 중에 한 분이신 그렇죠. 거예요. 예. 네. 저희 집사람도 가입했어요. 왜냐면 신한카드가 초창기에 혜택이 좋았어요. 무슨 호텔 가면 발레 뭐 이런 무료도 있고 한 달에 3번인가 4번 주는 거. 아니 제가 사실은 지난번에 예. 지난번 기사 썼을 때는 왜 웃어요, 근데? 아, 약간 노리는 멘트, 뭐 CF 노리는 것처럼 해서 근데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얘가 규모가 크다 보니까 예. 좀 빅데이터 쪽으로 조금 앞서가고 있어요. 아. 그래서 뭐 과기부랑 같이 이런 빅데이터 지수 같은 것도 계속 만들어내고 하고 있는데 좋네요. 예. 예. 이번에 그 10년치 그러니까 예. 2008년부터 작년 9월까지 10년치 데이터를 가지고 경기 선행 지수를 만들어낸 게 있는데 이게 그냥 야, 의미 있네, 이거는. 네, 근데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일단 한 달에 6조 원이 되는 돈이 왔다 갔다 한 걸 가지고 예. 그 10년치를 갖고 만들었기 때문에 음. 예, 굉장히 좀 신빙성이 있는 그 지수가 나왔는데 3개월 전에 선행 지수입니다. 그러니까 경기 선행 지수라 하면 경기가 바뀌기 전에 어떻게 될 것인지 미리 알아볼 수 있는 지수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경기 선행 지수가 좋으면 좋을수록 그렇죠. 앞으로 예측되는 경기는 나아질 것이다. 네네. 또 나쁘면 반대인데 카드를 통해서 만들 수 있는 선행 지수가 뭐였냐면 그 국민들이 예. 쓰는 돈의 비중이 아하. 어디다 돈을 쓰는지 그 비중이 달라지는 걸 보면 3개월 뒤에 경기를 볼 수 있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 뭐 일단 그 정철진 선배가 굉장히 공감하실 것 같아서 40대부터 얘기를 해보면 예. 네. 저는 40대가 30대를 얘기해 주세요. 좀 이따. 네. 예, 40대. 네. 예. 이거는 비중을 본 거예요. 어. 그러니까 40대들이 쓰는 돈의 비중이 어디에다 많이 커지는가. 쓰고 쉽게 쓰고 아니고 그 그렇죠. 총량에서 그렇죠. 어디에 본인이 비중을- 쓸 수 예. 있는 돈에서의 예. 비중. 그러니까 운동을 하면 예. 수영이나 테니스 이런 걸 또 배운다든지 예. 그런 데 쓰는 돈이 많이 나가면 3개월 뒤에는 경기가 좋아졌습니다. 아. 40대가. 근데 반대로 운동에 쓰는 돈의 비중이 줄어들고 음. 약값이나 건강 제품, 예. 비타민 같은 거 사는 것의 비중이 늘어나면
3개월 뒤에는 경기가 나빠졌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좀 여유가 있고 여윳돈이 좀 있고 할 때는 좀 적극적으로 자기 인생도 좀 즐기고 웰빙도 하고 하면서 이렇게 운동을 해서 그 건강을 챙기는데 안 될 때는 그럴 여유가 없는 거죠. 그냥 극한으로 몸이라도 그렇죠. 안 아프면 살아야 되겠다 하면서 아파져야지만 약을 사 먹고 아니면 야 나 몸 좀 챙겨야겠다 싶으면은 그냥 비타민 사 먹고 약간 짠하더라고요. 근데 전혀 공감이 안 되시는 아니, 거예요. 왜곡이 저는 있을 것 이게 같아서. 술값과 연관이 됐을까 하고 술값 쓰는 비용. 그게 20대요. 20대는 술을 많이 먹고 약간 유흥을 20대가 많이 하면 경기가 그다음 3개월 뒤에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연령대 뭐 성별에 따라서 나 20대 맞네 그러니까. 저도 이 그리고 신한카드 남성이요. 가입자인데 이게 연령대별 남성들이 네. 유흥주점에 쓰는 돈이 많아지면 3개월 된 경기가 좋아졌고요. 여성들은 백화점에 돈을 많이 쓰면 3개월 된 경기가 좋아졌어요. 아니, 근데 20대, 왜 20대 외국을 경우. 말했냐면은 제가 12월에 헬스클럽 등록했거든요. 예. 네. 하고 운동화도 샀거든요. 근데 지금 이번 1월에 아니. 너무 아파가지고 병원을 막 계속 예. 갔어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러니까 겹칠 봐야지.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니까 작년 12월 그러니까 한 달 전 같은 경우는 좀 3개월 뒤에 경기가 약간 낙관적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조금 있거든요, 사실. 제가 왜 가져왔어요. 그러냐면 제가 네. 올 지난해 12월에 송년을 많이 가니까 네. 가면서 식당에 그 고급 식당, 중급 식당 그 일반 일반 식당. 식당 네, 이렇게 네. 갖고 물어봤는데 고급 식당은 예년에 비해서 체감이 좀 좋아졌어요. 중급 식당도 좀 낮아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서민 식당은 별로 못 느끼겠어요 하는 걸 이건 보고 문제네요. 그러고 보고 그래서 서민들의 삶은 팍팍해지고 오히려 중상층은 좀 나아지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예측을 했거든요. 예. 근데 만- 근데 중상층의 경제 비용이 높잖아요. 선행 지수는 지금 좋아지고 있어. 근데 문제는 중산층 이하의 서민들의 삶은 그렇죠. 바뀌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식당 하나만 봐도 알거든, 그거를. 그렇죠. 아니 제가 사실은 이거는 지난 10년 동안의 네. 그 지수잖아요. 그런데 당장 궁금한 것이 그럼 3개월 뒤 올해 3월은 어떨까가 궁금하잖아요. 네. 그래서 신한카드에 물어봤어요. 그거는 새로 어제. 근데 이게 당장 이렇게 막 바로 나오진 않아가지고 이거는 이런 많은 부분들을 다 모아서 종합 인덱스를 만든 예.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비자 그래갖고, 그렇죠. 예. 소비자 심리 지수 같은 것도 다 이제 설문조사 같은 걸 해서 딱 최종 지수를 보고 그 뒤에 경기를 파악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요거는 그렇게 신빙성이 높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 중에 몇 가지만 뽑아봤기 때문에. 근데 전반적으로 작년 12월 상황을 보면 그러니까 며칠 전까지의 상황이죠. 예. 좀 좋아지는 걸로 나와요. 그러니까 3개월 뒤에 경기가. 왜 당연하죠. 왜냐면 추경이 일단 100조 가까이가 풀렸잖아요. 92조가. 그럼 이게 그 풀린 돈은 네. 주로 그 서민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것 때문에 그 92조는 투입된 게 바로 아웃풋으로 나오거든요. 네. 그럼 2, 3개월 뒤에 자연스럽게 좋아지는 거지. 근데 이게 계절이나 예. 그 어떤 비중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작년 같은 경우에도 추경이 풀렸지만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도 지난해 나아지는 2016년. 예, 그건 당연히 비교를 해야지 하는 겁니다. 그때 촛불을 드느라고 바빴잖아. 그렇죠. 작년보다 확실히 좋아질 수밖에 예. 없겠구나. 근데 이제 작년 예. 12월 같은 경우에는 주식 예. 어마어마하게 올랐죠. 뭐 코스닥 다 올랐고. 2017년 12월이죠. 그렇죠. 작년 12월. 암호화폐 올랐죠. 부동산도 정부 규제를 했지만 올랐고. 뭐 이게 다 오르니까 돈이 도는 상황이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 자신감은 있었을 것 같아요. 이번에 기자 말대로. 왜냐면 경제는 심리이기 때문에. 네, 심리기 때문에 좀 썼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네. 이거는 예단할 수는 없지만 왜냐하면 종합지수를 낸 건 아니기 때문에 몇 가지를 보면 12월로 보면 우리 4월은 괜찮을 것 같다는 예. 식의 몇 가지 사인들이 좀 나오긴 했어요. 아니 그리고 3월 4월은 또 상대적으로 좋은 게 신학기이기 때문에 네. 학교 들어가는 신입생들에서 투자를 조금씩 하거든요. 돈이 그렇죠. 도는 시점이지. 이제 이게 3월을 보고 그럼 6월에 어떻게 갈 것인가. 여행하고는 어떻게 상관이 없어요. 여행 비용을 쓰는 30대요. 거. 30대가 여행을 많이 가면 그거는 좋은 사인이었고요. 예. 반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게 많아지면. 많아지면 네. 그거는 이제 그 다음에 안 좋아지는 불황이 온다. 그렇지. 그리고 재밌는 게 아까 네. 식당 얘기하셔서 경기에 굉장히 민감한 업종이 하나 있었어요. 네. 일식집이요. 제가 물어보다가 다 일식집이에요. 그렇죠. 세 군데가 다. 일식집들이 못 버티고 폐업을 하면 경기가 나빠지는 예. 거고요. 일식집이 늘어나면 3개월 뒤에는 경기가 좀 회복되는. 전체적으로 일식집이 늘진 않아요. 지금 우리 사회에서. 경기가 이렇게 그 지속적으로
암울한 상태는 계속 가는데 여기서 조금씩 나아지고 좋아지고 하는 상태고. 이게 원래 제대로 뽑으면은 전월에 비교해서 계속 뽑는 거예요. 예. 그래서 가맹점 수를 보는 거거든요. 왜 일식집이 그렇게 민감하죠? 회식 같은 걸 많이 해서 그런 게 아닐까요? 그러니까 단가가 세서 그런 식당들 거 아닙니까? 중에서도 일식집이 상대적으로? 특히 그렇죠. 그렇죠. 이번 회식 일식으로 가자라는 것은 굉장히 좋았을 예. 때나 외치죠 보통. 삼겹살이 제일 아래고 그다음에 그 수입 소고기가 고위고 국산 쇠고기가 고위고 그 위가 일식집이니까. 아니, 그럴 수도 있어요. 예. 왜냐하면 또 우리 너무 호텔이랑 디테일하다. 호텔이랑 커피 자, 요식업 전문점을 출신이야, 요식업. 그렇지. 그래서 이제 호텔이랑 커피 전문점을에서 20만 원 이상 쓰는 돈이 줄어들면 그 3개월 뒤에는 불황. 예. 이게 호텔이랑 커피 전문점을 많이 가면 호황. 3개월 뒤에. 여기서 그 측정하지 않은 예민한 게 하나 빠졌어요. 뭐죠? 이 신한카드는 발레 무료로 된 데가 많거든, 호텔에. 한 달 3번 내지 4번. 발레 무료로 이용하는 횟수가 많아지면 선행 지수가 좋아지는 거고. 그게 근데 그게 아마 연간 횟수가 있어가지고 예. 또 약간 아니 많겠거든요. 4번 주어지는데 다 썼을 경우 다 썼을 경우 안 쓰는 경우 단기간에 많거든요. 단기간에 예. 저 마음 아픈 것도 하나 있어서 이거 좀 얘기하고 예. 싶은데 20대들이 예. 노는 거 많아지면 소원이라고 했잖아요. 예. 근데 20대들이 편의점에서 끼니 때우는 게 많아지면 3개월 뒤엔 불황이었습니다. 예. 아, 예. 그리고 애들이 학원에 등록을 하면 호황이에요. 3개월 뒤에. 근데 학원을 많이 안 끊고 책으로 공부하면 책을 많이 사면 또 예. 불안이고. 네네. 학원을 못 가고 책으로 주로 하고. 저 빅데이터가 재밌네. 예. 근데 이거는 그 과기부랑 해가지고 그러니까 인덱스가 아예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굉장히 신빙성이 좀 있는 자료거든요. 다음에 청취율과 선행지수 한번 조사해보죠. 정봉조 정치쇼 어제부터 했거든요. 네. 청취율이 올라가는 것과 그 3개월 뒤 선행지수 이런 거 한번 좀 조사해 보시죠. 호황이어야 되는데. 아, 정치쇼를 많이 들으면 정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호황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시간이 다 됐네. 네. 우리 인텔 얘기는 하지도 못했는데. 자, 두 분 인사하시고요. 인사하세요. 네, 다음 주에 네,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자, 청취율 조사 전화 오면 꼭 응답해 주시고 SBS 정보원의 정치쇼 꼭 대답해 주시고요. 저는 내일 오전 10시 5분에 돌아오겠습니다. 저희가 한 달 동안 피스코리아 했는데 평화가 오고 있습니다. 땡큐! 피스코리아! 결국 또 그때 또 폭등을 하고. 아, 그러게요. 저도 이제 그것이 알고 싶다를 잘 봤는데 예. 제가 이제 프로그램의 목표라든가 의도라든가 또 정확히 파악을 했는데 딱 다음 날 저도 와 봤더니 시장 반응은 뭐 조심해라 주의해라 이런 것이 아니라 그 팩트들 대화 도중에 뭐 3억이 올랐네 불과 이제 그런 팩트 하나씩이 쫙 퍼지면서 참 그런 것만 듣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또. 예, 그런 와중에 정부가 지금 규제책을 내놨는데도 그거 역시도 지금 안 될 것이다라는 쪽으로 굉장히 많이 규제책을 해석을 하고 발표할 있습니다. 때마다 이거 그 시장 반응은 오히려 그렇습니다. 활성화돼요. 예, 그래서 일단 두 가지 사안으로 일단 접근을 해보고 싶은데 예. 이번 주에 시작한 게 뭐냐면은 이제 금융위원회에서 가상 계좌를 전체 다 열어보겠다. 특별 검사를 시작한다는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현재 시중은행 6곳에서 우리가 이제 거래소 회원가입 아이디를 하면 일단 가상 계좌를 받고 거기다 돈을 넣고 거래를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일단은 금융위원회에서 이 가상 계좌들을 다 한 번씩 열어보겠다라는 겁니다. 아니 신규 가상 계좌는 지금 못 만들어요. 못 이제. 만들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했던 것을 싹 받아다가 한다라는데 근데 크게 두 가지죠. 왜 이런 작업을 하느냐. 첫 번째는 언제 오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실제로 과세를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근거를 한번 파악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정말로 뭐 누구는 100억 벌었다, 20억 벌었다, 300억 벌었다라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정말 있는지 이제 그거를 사람으로 보는 거가 아니라 이제 계좌로서 일단 확인해 보겠다라는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 이 가상계좌 특별검사의 핵심은 뭐 제가 들은 루트로는 이 증여라든가 이 탈세에 대해서 한번 파고들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 그런 불법적인 행위가 벌어질 수 있는 개연성이 무척 높잖아요. 첩보가 엄청 입수된 건데 아주 간단하게 우리 방금 전에 봉도사랑도 얘기를 했지만은 서로 언어 도달인 거죠. 규제를 하려면 규제로 가고 그렇죠. 일단 화폐로 가치가 있는 것으로 인정을 해야 되는 건데 그다음에 과세가 된다. 그거는 안 하면서 과세만 하겠다고 하면 당연히 근거 자체가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근데 맞아요. 우리가 오늘 방송에 나가는 걸 듣고 또 시장에 안 좋은 시그널을 갈까 봐 제일 걱정이 돼요. 그래서 제가 얘기한 다음에 다시 좋은 시그널을 줄게요. 그래서 뭐냐면 그게 좋은 시그널일지 모르겠나. 하는데 결국 합법화되니까 해야겠네. 이런 식으로 그렇게 오해를 하지 말고요. 현재 상황을 제가 그냥 적나라하게 전해드린다. 예. 근데 1차 난국이 입법. 근데 입법을 했다고 하더라도 2차 또 장애물이 있는 게요. 과연 그러면 무슨 세금을 부과를 해야 되냐라는 겁니다. 일단은 이 암호화폐라는 것을 하나의 상품으로 본다면 이게 부가가치세거든요.
근데 이게 상품은 아니잖아요. 자본소득세로 봐야 되지 않아요? 그게 주식인가요, 그러면? 이게 주식 성격도 아니고 결과적으로 화폐로 보는 게 예, 맞죠? 화폐로 보면은. 예, 화폐로 봐야 됩니다. 예. 그런데 그럼 화폐 가격이 공연. 오른 거 아니에요? 예. 뭐 100만 원이 100억이 됐다라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달러의 환율 조절하면서 달러 사고 팔고 하면서 차익을 본 거거든요. 정답. 그거죠. 바로 예. 이게 환차익이 난 거잖아요. 화폐로 규정하게 되면. 예. 근데 여기서 맹점은 뭐냐면 우리나라는 현재 뭐 달러 외화예금이라든가 외화예금을 봤을 때 그 환차익 부분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해주고 있거든요. 하하.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은 오히려 더 합법화시키는 시그널로 가지 않냐 이런. 그러니까 거예요. 그것도 있고 화폐로 인정했을 경우엔 형평성 논란이 나온다. 왜냐면 달러, 유로, 엔화는 환차익은 비과세 해주면서 비트코인, 리플, 이더리움은 화폐라면서 얘에 대한 환차익은 왜 과세를 하느냐라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첩첩산중인데 그래서 제가 독일의 사례를 하나 보면 독일은 이걸 이게 이제 디지털 지갑이라는 게 있고 디지털 지갑의 어드레스 주소만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익명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있는 겁니다. 아버지가 뭐 막말로 비트코인 한 200억을 사요. 그런 다음에 그것을 아들 디지털 지갑 어드레스로 송금을 딱 해요. 그다음에 아들도 자기 돈을 일단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러면서 들어가서 벌었다. 예, 그러고서 차익을 하고 너 200억 어디서 났어? 내가 뭐 3년 전에 들어와가지고 이게 뭐 내 돈 1,000만 원이 됐다라고 얘기를 할 근거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추적하기 어렵게 이쪽 저쪽을 막 돌아다니면 실질적으로 너무 복잡해서 추적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첩보가 입수됐으니까 이참에 더 이게 거미줄처럼 왁 세탁이 되기 전에 일단 그 증여 부분에 있어서 좀 확인할 게 있어서 이 가상 계좌를 열어보는 그런 작업에 돌입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요. 일단 그런 불법적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확인이 되면 그 증여를 불법으로 했다라는 것은 이거는 명백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그건 처벌할 수가 있기 때문에 처벌할 수 이거는 있고 또 가능한 과세를 거죠.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와 다르게 두 번째 수익에 과세, 대한. 네, 수익에 대한 과세는 이야기가 굉장히 조금 복잡해요. 일단은 이제 과세를 한다라는 것은 입법이 필요합니다. 근데 세법에다 넣어야 되잖아요. 과세할 수 있는 가세 대상에. 화폐에 대한 지금 세법 규정이 하나도 없네. 그렇죠. 암호화폐라는 거가 대한민국 법 어디에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시작을 암호화폐란 뭐를 말한다라는 이제 정의부터 들어가야 되는 입법 과정이 필요한데 이것은 우리 당국의 목표와는 완전히 다르죠. 우리 금융당국이라든가 정부는 무시하고 싶거든요. 근데 법에다 그걸 규정한다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시장에다가는 합법화시켜주는 시그널로 또 전달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규제를 하면서 과세도 하겠다는 거는 사실 이게 소득으로 빼놨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이거 복권 당첨 같은 거다라고 해가지고 기타소로. 인정을 하되 약간 궤를 다르게 딱 넣기 때문에 중립지다 던져놓은 거네. 네, 일단. 그러니까 세금 걷어야 되겠고. 아하. 왜냐면 우리도 100억, 200억이 나왔지만 독일인 뭐 누구라고 할까 한스 같은 애도 지금 걔도 한 2, 30억 벌었을 거 아니에요. 뭐 100억씩 그쪽 독일 한스는 쪽으로. 누구예요? 독일인 아, 투자자 같은 독일인 한스. 애들도. 네, 그러니까 아. 독일 정부도 프랑켄슈타인 얘도 좀 벌었을 것 같아요. 프랑켄슈타인. 예, 독일 아니에요. 독일 아닌가 걔는. 그러니까 예. 독일 정부는 그걸 가만히 못 놨던 예. 거죠. 그래서 잽싸게 이제 기타 소득으로 해서 지금 세금을 괴벨스도 걷고 좀 있습니다. 벌었을 것 같아요. 괴벨스. 개별수. 그런 차원에서 돈까지 벌면 안 되는데, 네, 그분이.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 제가 죽었죠, 괴벨스는. 다른 괴벨스가 있겠지, 뭐 또. 있죠. 죽지 않을까요? 동명이인이 있네. 그래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제가 살아있다는 음모론도 세금 있고. 못 걷어라는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아. 힘든 점은 항목을 있다. 기타 소득이나 이런데 다른 나라 한 것을 보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쫓아라. 기획재정부 아. TF팀에서 예. 과세를 목표로 지금 연구 중인데 예. 제 기자 경험상 이렇게 TF팀 기재부에서 했다라면 어떤 식으로든 솔루션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어렵기는 하지만 정말로 투기 광풍이 이어진다면 과세를 하는 쪽으로는 갈 거예요. 우리 정부의 그동안 금융당국의 이제 행태를 보면은 이제 그런 점을 함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1월 4일날 우리 아들이 군대 갔는데 군대 가기 전에 아빠 애들 다 해요. 이거 진짜 문제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 그 애들은 막 이 투기성 이런 게 없으니까 그 너는 그랬더니 아이 저는 막 돈 그렇게 버는 게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는데 다 안 되는 거야 주위에서. 대학생들은 정말 안 하는 친구를 못 본 것 같고. 댓글을 대학생 이렇게 정말 많이 보니까 하고. 정봉재 정치쇼 4부 알쓸경제 알아두면 쓸데있는 경제 뉴스 더하겠습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미모만 있는 줄 알았더니 컨텐츠로도 승부하는 권혜리 SBS 보도국 기자. 안녕하세요. 예. 얼굴 빨개지셨어요. 잘 빨개져요. 예. 술 드실 때 멀쩡하던데 안 빨개지던데? 약간 특이 체질인가 봐요. 어. 술 먹을 때 안 빨개지는데. 아유 파운데이션 많이 바르고 와서 그런 줄 알았던데.
그렇게 많이 받지 않았습니다. 요만큼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 정철진 평론가님. 네. 암호화폐, 이 가상화폐 투기 예. 과연 규제는 가능할까라는 주제를 뽑아왔습니다. 네. 지금 정부 규제가 이 지난해 말부터도 시작이 됐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작년 말 같은 경우에는 정말 금융위원장이 뭐 김동연 부총리도 그랬었고요. 이 정도의 광풍이라면 거래소 폐쇄도 마다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신년 들어서도 계속해서 연일 규제 대책을 내놓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은근슬쩍 한마디 한마디 던지는 게 과세. 결국 이제 세금 문제까지도 언급을 하고 있는데 차익에 대해서. 네, 번 돈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엔 그 과세 문제도 한번 집중적으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공 기자님. 네. 뭐가 똥 했어요? 말할 시간이 되니까 막그 아, 배를 예. 올리네. 죄송해요. 제가 늘 끄고 들어오는데. 예. 그런데 보면은 네. 네. 규제한다 그러고 내용 싹 보면은 사람들 자기 듣고 싶은 보도만 듣는 거거든요. 네. 쭉 가다 보면 그래도 결국은 합법화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쪽으로 시그널이 가는 경우가 몇 번 있었어요. 네. 얼마 전에 지난주에 네. 또 우리 SBS에서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부정적으로 했는데